8. 수줍음과 직관력 강화. 다양한 성격에 맞는 학습 스타일과 교육을 재미있고 관련성 있게 만드는 방법. 모든 어린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자녀의 개별적인 강점과 약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모든 유형의 학습자가 학습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에 맞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수줍음이 많거나 직관력이 있는 아이와 함께 일할 때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보상과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팁과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교육을 즐겁고 적절하게 만들어 수줍음이 많고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수줍음 많고 직관력 강화. 올바른 학습 스타일로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다양한 학습 스타일 이해. 학습 스타일은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을 각각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학습을 돕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 학습자는 정보를 들음으로써 정보를 가장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생들은 강의, 구두 지시, 스토리텔링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반면에 시각적 학습자는 정보를 보는 것을 통해 정보를 가장 잘 처리합니다. 그들은 독서, 비디오 시청, 다이어그램, 차트, 지도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종종 이익을 얻습니다. 운동 감각적 학습자는 움직임과 신체 활동을 통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메모 작성부터 역할극 활동 또는 실습 실험 참여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스타일을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또한 자녀가 일하는 동안 관찰하고 귀하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녀가 사용하는 전략을 기록해둘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녀의 학습 스타일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평가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했다면 이제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자녀가 가장 잘 학습하는 방식에 맞게 교육 경험을 조정함으로써 자녀가 각 수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청각 학습자인 경우 수업에 오디오 자료를 포함시키면 가르치는 개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1:1 개인 교습이나 홈스쿨링과 같은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학습할 수 없으며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이해하면 자녀를 위한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학습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기. 부모로서 자녀의 학습 능력, 즉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고유한 능력에 가장 적합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자녀의 기술, 관심, 타고난 능력을 분석하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스타일을 찾아보십시오. 이는 조사, 설문조사, 자녀와의 대화, 자녀를 잘 아는 교사 및 기타 성인과의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스타일을 파악한 후에는 자녀의 특정 요구에 맞는 학습 계획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청각, 시각, 운동 감각 등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를 자녀에게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그룹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교사의 전적인 관심을 받는 1:1 개인 교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거나 독립적인 학습 기회를 허용하거나 대화형 활동을 제공하는 등 교실을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개별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그들이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울 때 자녀의 개인적인 강점과 약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녀의 성공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에는 약점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개인 교습, 특정 과목이나 활동에 대한 추가 연습, 자녀가 특정 영역에 집중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의 개별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자녀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춤형 계획과 현실적인 목표를 통해 귀하의 자녀가 성공하고 최고 수준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기. 학습은 성공의 기초이므로 자녀가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유형에 관계없이 자녀가 돈을 벌고 배우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에 맞는 교수법 파악. 학습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성격 유형에 적합한 교수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및 운동 감각 학습 스타일이 주요 범주이며 각 학생마다 맞춤화되어야 합니다. 시각적 학습은 다이어그램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때 정보를 더 잘 동화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오디오 학습은 학습자가 구두 설명, 강의 대화를 통해 학습할 때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동 감각적 학습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잘 배우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보상체계 구축. 보상 시스템은 자녀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상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목표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수학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과제를 완료하거나 특정 이해 수준에 도달하면 포인트나 가상 토큰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조작이 아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 만들기. 학습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의 개인적인 강점과 관심사항에 맞는 활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고유한 장점을 충족시키면 자녀가 학습 활동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전반적인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습 실험, 창의적 발산, 대화형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드게임, 퍼즐, 공예, 과학 실험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십시오. 기술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게임부터 가상 견학까지 자녀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자녀를 강사나 교사와 연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상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고유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창의성, 인내심, 이해심만 있다면 자녀를 위한 재미있고 매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하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러한 질문은 대화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심과 필요사항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부 어린이는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다른 어린이는 직접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고 자녀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채널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다면 효과적이고 정중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십시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항상 정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사이에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자녀의 표현 권리와 경계 설정의 균형을 맞추려면 자녀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의사소통 경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그 뒤에 있는 추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아이가 판단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실수를 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을 때 칭찬과 확신을 많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면 자녀가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계속 의사소통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 열린 대화, 긍정적인 강화를 결합하면 자녀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상과 긍정적 강화. 보상과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학습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성취, 성공 및 발전을 인식하는 것은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고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설정하는 것은 자녀가 더 발전하고 계속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은 후에 작은 선물이든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더 큰 보상이든 시간을 내어 자녀의 노력과 발전을 인정해주세요. 이는 그들이 계속 학습하고 성취하려는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강화의 힘 이해하기. 긍정적 강화는 자녀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보상함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숙제를 하거나 작업을 마칠 때마다 작은 대접이나 칭찬을 해주거나 말로 칭찬을 사용하여 자녀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기. 자녀가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도록 돕고 자녀가 성취한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달성할 때마다 이를 축하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이는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격려를 줍니다. 개인의 승리와 발전을 축하합니다. 자녀가 이룬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승리와 성취한 진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는 그들의 성취를 강화하고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학습 과정에서 보상과 긍정적인 강화를 활용함으로써 자녀가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와 성장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노력, 성공, 발전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격려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직관적인 학습자를 위한 인내와 이해의 힘. 수줍음이 많고 직관력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습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이 껍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생의 강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교사가 개인의 필요에 맞는 수업 계획 및 활동을 개발할 때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형의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줍음이 많고 직관적인 학생들에게는 편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과제와 활동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거나 어려운 자료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작은 승리를 축하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십시오. 보상은 학생들이 계속 학습하고 자료에 참여하도록 돕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거나 직관적인 학습자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게 학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인내심, 이해심,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자녀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훌륭한 학습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수줍음이 많거나 직관력이 있는 어린이의 요구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탐구했습니다. 어린이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수줍음이 많거나 직관력이 있는 아이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팁뿐만 아니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보상과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수줍음이 많거나 직관적인 학습자와 함께 작업할 때 인내와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따르면 부모와 교육자는 각 어린이의 고유한 요구에 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수줍음이 많고 직관력이 있는 아이에게 힘을 실어줄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사람들이 아이의 재능을 키우려고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활동 일정을 과도하게 잡거나 너무 빨리 고급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에 대한 예입니다.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발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아이가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는 아이의 개성과 창의성을 박탈하고 아이가 압도되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학문적인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이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재능과 지능이 같은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분야에서는 재능이 있어도 다른 분야에서는 탁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재는 종종 학문 그 이상입니다. 이는 창의성, 예술적 표현,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합니다. 지능과 재능이 항상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키우려면 인내, 이해, 탐구 및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장점과 관심을 인식하고 탐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것은 어린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이를 당신의 복제품처럼 대하거나 아이가 항상 특정 수준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이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압도당하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